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오늘도 주식시장이 깊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월 들어서 거의 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지금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고, 지금 뭐 오늘 하락하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거다 보니까, 자, 우리 투자자분들 공포 심리에 빠져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그래서 투자 심리 관련한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이 개파락하면서 계속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두렵게 하는 뭐 이유들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를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오늘까지 하락하면서 종합주가 지수가 월간 단위로는 8% 넘게 하락을 하게 됐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13% 넘게 월간 하락률을 만들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자, 이로 인해 가지고 주가 지수들, 양대 주가 지수들 2015년에 고점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거의 뭐 한 3년 전으로 시간이 돌아간 듯한 그러한 분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낙폭이 발생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 심리가 불안해지게 되는데, 특히 이 본능 때문에 투자 심리가 더 크게 불안해지게 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야기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변동성 장세가 강할 것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자산 배분 전략을, 아마 제 영상을 매일 보신 분들은 자산 배분 전략을 왜 저렇게 강조를 하지, 그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거의 한 이틀에 한 번씩은 언급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변동성 장세가 생기게 되면요, 상방으로 터질 때는 폭등장, 하방으로 열릴 때는 제법 큰 낙폭이 큰 하락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의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고, 이게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상승으로 변동성이 높아졌을 때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자산 배분 전략이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초부터 해서 강하게 강조드려왔습니다. 자, 저의 글과 그리고 저의 증시 토크 오래 보신 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알고 계시고 나름대로의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하고 계시리라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제가 증시 토크에서 자주 강조드렸던 50대 50 전략 같은 단순한 비율 전략부터 해서 시장 펀더멘탈이나 시장 속성을 활용한 동적 자산 배분 전략까지 다양한 방법,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한 가지라도 꼭 사용하시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 뭐 아무리 못하더라도 이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하게 되면은 안전자산과 주식자산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안전자산이 10%만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시장 충격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이번 달에만 8% 가까이 하락했다고 했는데, 자, 10%가 안전자산이라면 7% 초반 정도로 하락 충격을 줄여줄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만큼 만약에 그 시장이 극단적인 상황이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해 놓으면은 그 충격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요. 자, 시장 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50대 50 전략 같은 보수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취했더라도 심리적인 부담은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 낙폭이 깊어지다 보니까요, 귀에 들어오는 것은 나쁜 얘기만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어제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를 드릴 때 시장이 여러 가지 이제 약세장이 지속되면 헛소문도 돌고 악성 루머도 돌고 그러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투자자 본인도 시장이 약세가 흘러가게 되면 본능적으로 나쁜 얘기만 귀에 듣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가 좋은 얘기가 나쁜 얘기가 있게 되면요, 나쁜 얘기에 귀를 더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9시 뉴스나 8시 뉴스 보면은
뭐 사회에 따뜻한 뉴스보다는 나쁜 뉴스가 많은 게 그만큼 사람들의 본능이 예, 좀 부정적인 뉴스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예. 그 시청률이 좋은 뉴스를 낼 때하고 나쁜 뉴스를 낼 때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주식시장이 약세장이 커지게 되면은 부정적인 부분을 더 크게 예, 사람들은 더 크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뉴스만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마크 트웨인 아시죠? 톰 소여의 모험의 저자입니다. 자, 이 뭐 아주 오래전에 분이지만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워낙에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도 예, 주식 투자를 많이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자, 주식시장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하나 남겼어요. 자, 무슨 얘기냐? 10월은 주식 투자하기 가장 위험한 달 가운데 하나고, 그리고 12월, 5월, 7월, 8월, 1월, 4월, 9월, 6월, 11월 등등등등등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마크 트웨인이 10월 달에 주식시장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해석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에서는 역시 10월 달은 주식 투자는 위험한 달이었어. 2008년 10월을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정말 위험했잖아. 2000년 IT 버블 붕괴 때도 10월이 위험했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맴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마크 트웨인의 이야기는요. 자, 주식시장이 10월에 위험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 10월 뿐만 아니라 1, 2, 3, 4, 5, 6, 7, 8, 9, 11, 12월 모든 달이 다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마크 트웨인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가 10월 달인데 10월 달이 크게 하락했고 과거에 10월에 2008년 금융위기 때 10월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으니까 역시나 이번 10월도 나쁘구나. 그런 부정적인 무의식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요, 제가 도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 자료는 99년부터 해서 2017년까지 월평균 등락률의 도표인데요. 자, 10월달 뭐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가장 많이 하락한 달은 분명 아닙니다. 8월, 9월이 있었고 2월달에도 하락하고 그랬습니다. 뭐 가장 크게 하락한 달은 절대 아닌 것이죠. 예. 자, 최근에 이렇게 낙폭이 깊어지다 보니까요, 뭐 또 다른 이제 부정적인 분석 글들도 서서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보면은 가을 이전까지의 하락폭이 그 전체 2008년 하락폭의 3분의 1에 불과했고 나머지 가을의 하락폭이 전체 3분의 2나 해당됐다. 즉 아직 진정한 폭락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글도 서서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란 게 그렇습니다. 시장이 나빠지게 되면은 나쁜 거를 계속 보게 되고 과거에 나빴던 어떤 분석 자료들도 끄집어 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시장 상황에서 뭐 툼에 동참하지 마세요 라는 현인들의 격언 또는 지금이 저평가된 시기가 아니겠느냐 한국 증시는 그런 이제 이야기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 혹은 매일매일 틀리기 때문에 양치기 소년의 말로만 그렇게 비추어질 뿐입니다. 자, 만약 여기서 시장이 더 하락하게 된다면요, 사람들은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모든 주식을 한가에라도 버리고 시장을 떠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투자 심리를 정말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 하락장 그 자체일 것인가? 자,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락장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을 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투자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 우리의 인간의 원초적 본능인 손실 회피 본능, 손해 회피 본능 그것 때문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자, 우리가 원시 시대에 살 때요,
손해를 본다. 원시 시대라면 손해 본다 그러면 먹을 게 있다 없다 이거겠죠. 자, 먹을 게 없다. 어디에 갔더니 과일나무에 과일이 없다 그러면은 손해를 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서 빨리 이탈해야지 생존을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문명사회로 들어왔다고 하지만 뭐 몇천 년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한 1만 년도 채 안 되고 한국 우리나라도 뭐 반만 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백만 년 동안 쌓였던 인간의 본능은 그대로 우리 DNA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손실이 쌓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요. 그 상황에서 빨리 도망치고 싶어하는, 완전히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심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손실 회피 본능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음속에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손실 회피 본능이 마음속에서 움틀움틀 피어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리 속에서 계속 떠오르고, 주변에서도 뭐 한마디 던진 게 그게 발의 씨앗이 돼서 생각이 줄줄줄 이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계실 겁니다. 자,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뭐 하락장 뻔히 보이는데 왜 안 팔았어? 이런 얘기. 뭐 투자 원칙이란 게 뭐 중요한 게 뭐가 있나? 지금 하락장인데 손해보는 건 무조건 나쁜 거다. 팔아라. 버려라. 그러한 본능들. 그리고 이제 망했어. 내가 투자한 거 다 끝났어. 이제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러한 심리. 이게 이제 손실 회피 심리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뭐랄까 무의식적인 생각들입니다. 그게 이제 시장 낙폭이 적을 때는 그냥 무의식 깊은 데 있다가 시장 낙폭이 오래되고 깊어지게 되면 이게 무의식에서 싹 수면 위로 의식 속으로 떠올라요. 이런 생각들과 함께 생체적으로도 영향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저런 갈등이 머릿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 보면요, 자, 간이 쪼그라드는 느낌까지도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간, 사람의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 이거 화면엔 안 나오네요. 예, 오른쪽 갈비뼈 밑에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심하게 받으면 간이 막 쪼그라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뭐 그게 아니면은 심장 쪽, 막 갑갑하고 쿵쾅 거리게 되죠. 자, 이게 모두 다 사람의 본능, 손실 회피 심리가 마음속에서 이성하고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하락장을 보게 되면요, 2010년대 이후, 2011년 8월 이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하락폭입니다. 아니, 내가 경험한 그러한 낙폭이 아닙니다. 예. 10년 동안, 10년이 아니죠. 2011년부터 해서 2018년이니까 8년 동안 항상 이야기 드립니다만, 우리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낮았어요. 그냥 잔잔한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정상적인 변동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1년대 이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특히 더 위에 언급되었던 손실 회피 본능, 그에 따른 마음의 갈등, 그리고 생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 투자를 포기하고 도망가는 그런 분들도 한 분, 두 분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을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표를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자, 뭐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표에는 2150포인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장 마감쯤엔 이거보다 좀 더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위치, 지금 화면상에 요 도표는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기준 PBR 밴드 추인데요. 자,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최저점의 PBR, 그리고 2007년 최고점의 PBR, 그 수준을
매년 계산을 해가지고 자 밴드로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종합주가지수 보면 자 PBR 밴드 그 선까지 내려와 있고 이미 PBR 수준 0.95까지 지금 밀려 내려와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 상황. 자, 과연 시장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봐야 되겠는가? 예.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에서 한 분, 두 분, 떠나시는 분들이 생기실 거예요. 자, 왜냐하면 뭐 피동적인 이유로 마진콜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가족들의 반대가 심해져서 뭐 여러 가지 외적인 이유로 해서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뭐 본인의 손실 회피 심리가 내 무의식과 의식과 그리고 내 몸을 장악하면서 주식 투자를 아예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특히나 2011년 이후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장일 겁니다. 자, 포기하실 분은 포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이건 말린다고 말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과거에 이미 다 겪었죠. 자, 2008년 금융위기 때 다 겪었고, 자, 2004년 차이나 쇼크란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갑자기 2004년에 중국이 긴축한다고 하면서 순식간에 주가지수가 20-30% 가까이 빠진 때가 있었어요. 이번 달에 주가지수 8% 빠졌지 않습니까? 1월 말 대비해서는 한 15%, 16% 빠졌습니다만 2004년 저 때는 단 몇 달 만에 그런 기억도 있고, 2003년 본 이라크전, 요 하락장은 2002년 월드컵 때부터 해서 쭉 하락하면서 종합주가지수가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그리고 2001년 9.11 테러, 그리고 2000년 IT 버블 붕괴, 그때 당시 경험 다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저는 시장에서 제가 만든 투자 원칙 지켜가면서 지금 이 시장에서 생존하고 버티려고 합니다.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다른 설명을 붙이진 않겠습니다. 예, 그냥 요 표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자, 특히나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2011년 이후에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시장이에요. 지금까지 한 7년, 8년 평온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큰 낙폭이 나왔어요. 2000년 초반에는 흔했고, 그 직전에 몇 해 전에는 IMF 사태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시장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이 시장에서 살아남느냐, 아니면은 포기하느냐, 아니면은 뭐 피동적으로 물러나게 되느냐, 예, 이것이 미래의 여러분의 투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분명 여기서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주가지수 2000 갈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느냐, 그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하고 있느냐, 그리고 체계적인 규칙을 세워놨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자, 저희 시청자님들의 꾸준한 애청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하기와 좋아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면요,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자,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힘 다시 한번 내시고요. 제가 사실 오늘 영상을 좀 독하게 남겨놓을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뭐 제 스타일이 좀 뭐랄까 좀 독하게 얘기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차분하게 영상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뭐 독하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려고 했습니까? 그래도 한번 뭐 방송 말미인데 한번 끝자락 얘기해달라 그러실 수도 있어서 한마디 남기겠습니다. 제가 사실 원래 글 제목을 이렇게 부드럽게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주식시장 개파락, 투자자의 심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뭐 이런 부드러운 제목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 영화 그
영화에 나온 어떤 영화에 나온 대사인데요. 타짜에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겁나면 포기하시던가. 예, 그렇게 좀 세게 쓰려고 했습니다만 제목만 보고 예, 안티 답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예, 좀 부드럽게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예,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예, 저의 깊은 마음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힘내시고, 자, 내일 증시 토크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